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중국이 원전 518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도 몰빵하고 있는, 올인하고 있는 원전 관련되어 있는 저평가 대장주를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중에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이거였죠. 시진핑의 에너지 야욕 520조 들여가지고 원전 150기 짓겠다. 그래서 중국이 2035년까지 520조를 투자할 거고요. 그래서 탄소 명분 앞세워가지고 탈탄소로 명분 앞세워가지고 늘 연 10기 신설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제치고 글로벌 1위국 노리면서 각국 원전 속도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뭡니까? 실제로 지금 마크롱이라든지 지금 세계 각국이 뭐예요? 세계 각국이 원자력에 투자한다, 원전에 투자한다 하면서 원자력 발전 관련한 수혜주,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관련된 종목을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안 잡을 수 없는데, 사실 오늘은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 이슈 속에 묻힌, 사실 오늘이 중국이 520조를 들여서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원전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만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이제 앞으로 원전에 대한 시장이 커지는데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중국이 520조나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뜯어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자, 이거죠.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원자력 발전소는 통상 어디다 짓습니까? 바닷가 옆에 짓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터빈 돌리고 나온 증기를 식힐 때 냉각수로 바닷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바닷가 옆에 짓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어디다 짓는다고? 동해안. 우리나라 입장에서 서해 건너면 코달 듯한 거리에 원전벨트가 지어진 셈이고요. 지금 중국이 이제 보면은 2021년도 이 분포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데 이걸 대충 우리가 좀 제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중국 원자력 발전소 분포도고요. 한국이 여기 있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자력을 갖다가 이제 원전을 막 짓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영향 미치는 원전이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서해로 이제 이 원전에 대한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가 문제냐? 중국이 원전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바로 우리 그냥 서해 옆이다.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고 하면은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어디서 원전을 재가동한다 했냐고 하면은 바로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원전 재가동한다. 계속 추진한다. 그래서 원전 재가동하고 원전을 얘네도 투자하고 확대하고 다시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같은 경우도 원전에 대한 이 이슈, 원전에 대한 이 분포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원전이 지금 그냥 완전히 일본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일본 전체를 감싸고 있고, 지금 그럼 이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뭘 걱정해야 되냐? 자, 일본도 원전을 재개한다. 재가동 플러스 추가 투자, 건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 사실 이거 전 세계가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게 대한민국. 중국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원전이, 다 분포되어 있고, 여기다가 또 뭐 한다고요? 520조를 투자해서 또 여기다 지어버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서해죠? 서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믿어?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예요? 후쿠시마 사태 보면 알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원전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뭐야? 원전의 영향을 그냥 그대로 중국, 일본 해가지고 얘네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탈원전 정책이라지만 또 짓긴 하겠지만 그냥 그대로 다 때려받는 그런 상황이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고 하면 차라리 이런 상황이라 했을 때 중국이 정말 괜찮은 나라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예요? 최근에도 보면 원전 방사선 누출 의혹이 생기면서 미국의 이야기가 맞죠. 그래서 한참 중국이 이제 방사선 누출했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
많았어요. 실제로 중국에 대한 이 기업, 중국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는 믿을 기업이 못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투자를 진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안정성이 확보되느냐 문제겠죠. 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된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 당연히 방사능이 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당장 보면은 얘네가 뭡니까? 일본이 이렇게 뭡니까? 이 여기 밀집해 있는 원전이 어디라고요? 화라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전이 위험한 이유가 뭡니까?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도 뭐예요? 화라산 플러스 뭐다? 지진 플러스 뭐다? 쓰나미. 얘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지진이 또 일어났었죠. 최근에도 지진이 일어났던 만큼 규모가 진도가 5점 몇이었나요? 지진이 일어났던 만큼 일본 땅 자체도 불안정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고 하면은 지금 얘네들 봐봐, 얘네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얘네들 원전 재개한대, 얘네는 520조를 투자한대. 그러면은 이 방사능에 대한 걸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투자 설비 투자 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수록 방사능 검사, 방사능 이 누출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관련되어 있는 이 장비 관련된 수혜주도 분명히 이제는 후속타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왜? 520조를 투자하고 얘네도 재개하고 이거 지금 우리가 검사 제대로 안 하면 우리나라 다 때려 맞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실제로 그래서 뉴스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뉴스 보면은 자 해수 장관 1. 원전 오염수 방출 대비해서 뭐 한다고요? 방사능 조사를 확대한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방사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방사능 검사에 대한 장비가 필수적이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럼 요약해 봅시다. 자, 1. 지금 중국이 520조에 달하는 원전 이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일본도 원전 재가동 및 투자, 그 다음에 또 뭐 건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3.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이슈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원전 우리나라가 탈원전하고 뭐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이 오염수라든지 방사능 이 위험도 때문이겠죠. 어쨌든 위험성. 어쨌든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안 할 리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위험성 때문에. 그러면은 중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프랑스가 됐던 뭐 어디가 됐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안전을 최우선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전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설립될수록 방사능에 대한 이런 안전장치 검사에 대한 건 분명히 필수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특히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기가 다 때려 맞는 자리다. 지금 우리 동해 서해 다 때려 맞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얘네가 이제 방사능이 넘어온다, 방사능이 한다. 우리 그냥 꽤 되는 거예요, 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과거에 이제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도 원전 사태 터졌을 때도 어땠습니까? 이 보면은 방사능 검사 이슈에 해가지고 KNDT라는 종목이 이슈가 됐죠. 그래서 KNDT라는 종목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 누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KNDT가 방사능 검사 정비 전문 업체라는 점이 부각된 탓으로 풀이된다. 얘는 뭐라고 해요? 누출 우려가 제기됐을 뿐이에요. 누출 우려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과거에 뭐였다? 중국은 과거에도 누출 의혹이 있었고 520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얘네는 앞으로 우리나라 또 뭐 한다고요? 방사능 조사 확대한다 하고 분명히 이거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혜 받을 거다. 그래서 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된 이 투자가 진행될수록 지금은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이 올라가는 게 맞다 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게 맞고 이제 후속타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방사능 검사, 이 원전 관련해서 아직 오르지 못한 거는 이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KNDT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이 KNDT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못 찾을 겁니다. 근데 이 KNDT가 뭐냐고 하면은, 자, 얘네가 사명을 바꿨어요. 항공정밀부품 제조사 도약했습니다. 어디냐? KNDT NI가 사명을 바꿨습니다. 뭐로요? 우리가 잘 아는 오르비텍. 오르비텍. 원자력 발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죠. 원전 해체라든지 원전 설립이라든지 두 가지 범위에서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KNDT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요? 항공사업. 오르비텍은 이제 항공기 업체 지적 수혜주 발판 마련. 자, 항공기 같은 경우에서 오르비텍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얘네 원자력 사업 부분, 항공 사업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는요, 항공기 정밀 부품 제조업에 진출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항공 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우주산업입니다. 우주산업. 얘네는 우주산업으로 나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주산업은 뭐다? 예전에 얘기했지만 우주산업은 화성에 올인한 머스크. 우주항공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은 또 뭐라고요? 얘기했다시피 그냥 원전하면 뭡니까? 방사능 관리 특허 기술로서 이미 얘는 뭡니까? 원전 관련 수혜주로 엮여 있으면서도 잘 올라가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핵심 기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원전주 강세에 실제로 얘는 뭐라고요? 30여 개 원전 관련 특허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시장이 성장할수록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중국이 520조라든지 일본의 원전 재가동, 이런 이슈를 통해서 뭐 있다고요? 방사능 관리 때문에, 방사능 검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짜 여러분들이 이 원전 외치고 있는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느냐? 지금 북한이 미사일 막 쏘고 있는데 야 빅텍 올라갔다고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세요. 상황 보면 뭐라고요? 상황을 보면은 원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지금 서해 동해 방사능 다 때려 맞는 이 상황에서 좋아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 때려 맞는 걸 방어해 주는 게 뭐다? 방사능 검사. 그래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주로서 저는 사실 원전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지금 현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봤을 때 방사능 검사가 관련돼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항공사업 부분에서도 아까 머크롱이 투자했던 그런 우주항공 사업 부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업 부분까지 같이 모멘텀이 부각되는 게 오르비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월봉상 봤을 때 그냥 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7,000원 아래 이 구간에서 모아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모아나가면은 얘가 지금 제가 주봉상 보면은 이 구간대가 거래를 크게 터뜨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래가 없다는 거는 일단 여기서 거래 터뜨리고 여기 물량 소화 이후에 2차 파동이나 3차 파동 기다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모아가면서 한 7,000에서 5,000원, 정말 크게는 4,000까지 열어둬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평단을 5, 6천 정도 맞춰놓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2차 파동 먹었을 때는 이 과거의 고점 때 여기서 앞서 이 물량 소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앞서 이 자리에 물량을 소화하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2차 파동에서는 11,000원대를 뚜르면 신고가 랠리가 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